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오늘은 13번째 명언입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분의 명언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연설가이자 작가이고, 검색을 해보니 대표작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제목의 일종의 자기계발서의 저자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분 이름은 뭐 잊어버렸는데, 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은 20여 년 전에 읽어본 기억이 나요. 그때는 나름대로 꽤 좋은 영향을 받았던 책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다가 이제 일종의 이제 영업 파트였는데, 그래서 본격적인 영업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여서, 특히나 이제 그 책이 꽤 이제 많은 그 모티베이션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명언.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단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어떤 성공학이나 뭐 이런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조금 자주 나오는 류의 얘기죠. 그러니까 타인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줌으로써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정말 참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또 참 뭐랄까 실제로 하기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약간 이런 말만 들었을 때는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의 그런 니즈를 어떻게 뭐 충족시키라는 거냐. 그 일종의 이제 뭐 물건을 파는 어떤 기업가들, 특히 아이폰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있던 아이폰이 그런 이런 쪽의 어떤 뭐랄까 이런 쪽에 어떤 비슷한 그런 이제 광고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기능, 어떤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얘기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저자들은 어떻게 이 명언을 좀 더 현실감 있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할까, 어떤 식으로. 그래서 좀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게 된 명언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자들의 이제 인사이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타인을 앞질러 나가는 선형적 질주이기보다 타인의 결핍을 채워 내 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입체적인 확장이다. 나 혼자 잘 되자, 아니면 뭐 상대방을 무조건 경쟁자들을 제치고 내가 앞서 나가야 성공이다 라는 식이, 어찌 보면 이제 특히 산업화 시절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았죠. 무한 경쟁 시대 뭐 이러면서 일단 경쟁자를 제쳐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타인은 어떤 내가 같이 가야 될 어떤 그런 동반자 개념보다는 이제 내가 물리쳐야 할 어떤 경쟁자의 적 같은 이미지를 많이 줬었죠.
그래서 이 저자분들께서는 성공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나 혼자 앞질러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타인의 타인의 결핍이라는 게 뭐 부족함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타인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어떤 나의 영역을 더 넓혀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이제 하나씩 어떤 하나의 부분에서의 성취라고 정의를 하면 그 선행적 질주가 맞겠죠. 어쨌든 1등을 해야 성공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성공이라는 거를 결국은 그 성취를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때 그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성취를 했는데 그 성취를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가라는 의미로 본다면 어, 단순 경쟁이 아니라 이런 그렇게 본다면 이게 단순 경쟁만을 어떤 진정한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순간 메마른 거래는 단단한 신뢰로 전환되며 모든 성과는 고립된 개인의 결과물이 아닌 유기적인 연결망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재정이 된다. 그 과정에서 얻는 진짜 소확은 누구나 곁에 두고 싶어하는 평판과 거듭해서 찾아오는 운명적인 기회의 누적이다.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 뭐 제가 발을 들였었던 영업이나 하여튼 모든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이 이루어낸 어떤 그런 사업들에서는 핵심이죠. 어떤 의미에선. 그러니까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 것에 집중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원하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상대방이 원하는 니즈가 어떤 건가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에 어떤 충족을 할 때 단순한 거래에서 상호 간의 어떤 이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그래서 정말 한 차원 높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한 번의 이벤트로 모든 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지속 가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성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루어낸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 번 큰 돈을 벌었다가 망해버린다거나 뭐 예를 들면 저처럼 그렇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어떤 그 성취들을 유지해 가면서 커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주변의 어떤 어떤 평가, 주변에서의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입소문이 무섭다 그리고 뭐 입소문이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내가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떠들고 홍보하고 어필하고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상대방들이 저 친구는 도움이 되는 친구다 이런 평판이 쌓이는 것 저 친구하고 비즈니스 하면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준다 이런 평판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도움의 뒷면에 숨겨진 얄팍한 계산이다. 역설적이게도 조건이 배제된 도움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 멀리 뻗어나가며 돌아오는 보상의 통로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진다. 단기적인 손익에 매몰되지 않는 순수한 배려는 상대의 내면에 쥐어지지 않는 부채감을 남기고 그것은 훗날 그 어떤 계약서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한다.
사실은 이게 참 힘든 얘기죠. 조건이 배제된 도움.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굴지 않고 일단은 상대에게 호의를 먼저 베푼다라는 것. 그랬을 때 그런 그러니까 단순 눈앞에 단기적인 어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어, 말 그대로 선의 어떤 그런 것 내가 좀 뭐 손해 본다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오히려 굉장히 큰 어떤 부채감과 함께 다음에 어떤 어떤 내가 오히려 필요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이제 상대도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다만 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제가 뭐 실패한 경험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런 배려라는 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빨리 알아보고 손절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거나 어 자신의 반대로 이제 그쪽 편에서 자신의 이익만 이렇게 싹 빼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는 남에게 순수한 배려를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배려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을 손절을 한다고 해서 또 티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손절을 해서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어, 주변에 어떤 친구가 많은 그러니까 벗이 많은 것만큼 중요한 게 적이 없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는 순수한 배려를 하고 상대의 어떤 니즈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면서 좀 고차원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도 길러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티나지 않게 적정한 선에서 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신속하게 쟁취하는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나 자신을 중심에서 치워버리는 이타적인 선택에 있다. 근데 전 가장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히 굳건히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람되지만 저자분들의 문장에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쟁취하는 라기보다는 가장 확실히 굳건히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이타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저는 고쳐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타인의 성공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안목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주도권 장악이다. 타인의 성공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안목, 여기서 이제 그 저자분들은 삼는 안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일단 어쨌든 뭐 단어의 뜻은 차지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축복받은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성공을 사심 없이 기뻐해주는 그런 능력은 정말 타고나는 어떤 축복받은 그런 능력인데, 없다면 당연히 키워야 되고요. 이 능력을 가지는 가지는 게 그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서 부족하다면, 일단은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남이라기보다는 친구나 뭐 이런 남의 어떤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사실은 시기 질투 부러움이죠. 근데 그런 시기 질투 부러움이라는 감정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자존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을 기뻐해 줘야지, 진심을 기뻐해 줘야지, 이렇게 뭐 스스로를 체근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런 좋은 품성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축복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로 사심없이 남들의 어떤 성공을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쨌든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닌 나 자신을 제외한 누군가의 성공에 진심으로 사심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할 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직장 동료, 친구, 형제, 뭐 일가 친척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품성이 생길 것이고, 그렇 남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 또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수월한 단계가 저는 일단 자신의 자존감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건 뭐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뭐 단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자존감을 기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비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 그럼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없지만 그 사람도 나처럼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너와 나는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인격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말하고 나서도 제가 조금 말이 스스로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제가 작가분들처럼 식견이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하여튼 지금 오늘 했던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다면, 아니 뭐 내일이든 모레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들의 말처럼. 거기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나를 비워서 타인을 채우는 그 유연한 결단이 나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된다. 이 마지막 문장인데요. 나를 비워서 타인을 채운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네요. 나를 비워, 마치 종교적인 어떤 그 성인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닐 텐데, 이 문장만으로는 나를 비워 타인을 채운다라는 거가 명확하게, 현재 저에게는 명확하게 들어오는 문장은 아닙니다. 이 문장도 좀 더 몇 번 더 이렇게 곱씹어 보고 또 다른 명언들을 읽어 가다가 상호작용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하여튼 오늘의 이 명언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독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을 때 자연스레 성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어떤 가장 좋은 확실한 단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타적인 선택이 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 있다. 그리고 계산 없는 그런 배려들이 오히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이렇게 베푸는 선의의 어떤 도움이나 배려 등이 오히려 더 큰 자산으로 돌아온다.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런 어떤 호의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걸러내야 한다. 그런 안목도 키워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나의 어떤 이타적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키워야 하고 타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최소한 자존감은 키워야 하고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를 비교하지 말아야 하며 비교하지 않기 위한 가장 첫 단계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인격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